인생을 즐겨라. 제3장. 원만한 대인관계가 즐거운 인생을 만든다. 원만한 대인관계의 법칙 1. 건강과 인생 최고의 파트너는 욕심을 내지 않아야 얻을 수 있다. 5명의 남성을 홀려놓고 결국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채 하늘로 사라진 다케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카구야 공주가 있다. 공주는 복례산에 있다는 황금나무까지, 용의 목에 걸려있는 오색 구슬 등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낸다. 이 공주는 원래 달에서 온 우주인 같은 여성으로 지상의 인간과는 인연이 없는지도 모른다. 우리들도 너무 욕심을 낸다면 현대의 카구야 공주가 될 수 있다. 요즘 결혼할 상대에 대해 3고의 조건을 요구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한다. 3고란 키가 크고 학력이 높고 수입이 많은 것을 뜻한다. 참으로 관문이 높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욕심을 내면서 정작 중요한 심성이나 성격은 왜 따져보지 않는지 모른다. 이렇게 지나친 요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교양이 없는 벼락부자는 교양이 있는 반려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상대를 통해서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익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계산의 전형적인 예가 3고인 것이다. 손익 계산을 통하여 맺어진 관계는 어떤 계기가 생기면 즉시 그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사람과 사귐으로써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라는 식의 계산은 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는 것도 금물이다.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익숙하지 않은 고급 레스토랑을 가거나 고가의 선물을 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가공해낸 자신의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 사이에서 고뇌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정체가 드러나서 창피를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고민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대인관계에 능숙한 사람이란 상대에게 흥미를 갖고 어떤 이야기든 수용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즐긴다. 단순한 대화라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서로가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시한 농담 한마디에도 함께 웃으면서 한층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친구라는 사실에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부는 평생 함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를 만들 뿐이다. 그것보다는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욕심을 버리면 대인관계는 원만해질 것이며 또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원만한 대인관계의 법칙 2. 상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원만한 대인관계의 시작이다.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정신 상태도 안정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교류의 폭도 넓어지고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도 바뀔 것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면 업무는 더욱 충실해지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풋내기 마술사가 불안한 모습으로 마술을 보여준다고 하자. 보는 사람들은 영 미덥지가 못할 것이다. 이 마술사에게 속지 않겠다는 생각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마술이 만족스럽게 끝나더라도 즐거울 수가 없다. 관객이 즐거워하지 않으므로 이 마술사는 다음 무대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마술을 부리지 못할 것이며 불안한 표정으로 마술을 시연할 것이다. 이때부터 악순환은 시작된다. 반대로 자신감에 찬 마술사의 마술에 대해 관객은 처음부터 기대를 하게 된다.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속아주며 박수를 보낸다. 이에 마술사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다음 무대에서도 관객들은 기대를 할 것이며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당신도 당신을 인정해 줄 것이다. 나에 대한 타인의 인정은 격려가 되고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해 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천하를 통일했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는 젊었을 때 오다 노부나가의 집신을 품 안에 넣고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했다. 이것이 히데요시의 시작이다. 어떻게든 오다 노부나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궁리를 했고 가장 미천한 신분의 그가 보통 사람은 쳐다보지도 어려운 높은 지위에 있는 인물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데 성공한다. 이것이 천하를 제패하는 계기가 되었다. 긍정적인 자세는 선순환을 가져온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서툴러 친구가 없고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무시당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자세와 자신감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사람과 융화된다는 것은 둥근 원과도 같다.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은 친구를 만들기가 쉽다. 이런 사람의 친구는 또 다른 친구를 소개해주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듯 온화한 사람의 주위에는 자연히 친구들이 모여든다. 인간관계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친구, 편안함을 주는 사람에게는 상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법이다. 그것이 곧 긍정적인 자세이기도 하다. 자신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자신이 부정적인지 아니면 긍정적인지를 자문해보라.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위에서 서술한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실천해 보기를 바란다. 몇 가지는 잘 되고 또 몇 가지는 실천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안심해도 좋다. 그 안심감이
인간관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원만한 대인관계의 법칙 3. 칭찬하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는 최대의 비결이다. 일본인은 칭찬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 아이가 어릴 때 잘한다, 똑똑한다며 자주 칭찬해주던 부모들도 아이가 크면 칭찬보다는 꾸중을 많이 한다. 자주 꾸중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반성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어른들의 착각인 것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풀이 죽거나 이내 꾸중에 면역이 생겨버린다. 여기저기서 유리창이 깨지고 사방천지에 낙서로 지저분해지고 엉망이 된 중학교로 정근을 간 어떤 교장이 아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초로 했던 것은 칭찬하는 일이었다. 교직원들을 칭찬하고 학생들을 칭찬하고 학부형 회의에서 아이들을 칭찬해 주도록 부모를 설득했다. 그러자 아이들이 안정되고 엉망이던 학교 분위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한다. 미국으로 건너간 어떤 여성이 자신의 옷이나 액세서리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좋다는 말을 했다. 형식적인 인사 대신에 자신의 마음을 상대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줬기 때문이다.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옷이나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리고 저절로 상대방과 융화되어 간다. 사진작가인 시노야마키 씨는 후지산을 찍을 때 후지산을 향해 좋아, 넌 멋져라며 칭찬을 한다고 한다. 후지산이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할 리도 없을 것이고 보답해줄 방법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노야마 자신의 기분은 좋아질 것이고 집중력도 높아질 것은 확실하다. 칭찬은 자신이 상대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몸에 걸치고 있는 것, 몸동작, 표정, 무엇이든 좋으니 칭찬을 해주면 좋아한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는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 원만한 대인관계의 법칙 4. 소문이 무성한 세상이기에 오히려 소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의 신뢰를 얻는다. 또한 좋은 인간관계도 형성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실 정보화 사회이다 보니 정보에 담을 쌓고 살 수도 없다. 세상 이야기, 즉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나 헌담, 개인적인 사정들을 많이 듣게 된다. 하지만 본인이 인정하든 말든 주위에서 전해 들은 억측이나 상상을 입에 올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도를 할 때 누구누구의 발표에 따르면이라든지 누구누구 씨의 담화에 따르면 등 뉴스의 출처를 명확히 밝힌다. 그리고 기자의 이름이 쓰여진 기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본의 대중매체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타인에 대해 입방아를 찢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어디까지가 공식적인 발표이며
어디부터가 소문인지 그 경계가 아주 모호하다. 시청자들도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나머지 자잘한 소문이나 연예인의 사생활에 쫑긋하고 귀를 고추세운다. 회사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소문의 소재도 널려 있다.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는데 결혼 후에 퇴직을 한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 당사자는 매우 곤란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건 뻔하다. 물론 듣는 사람도 처음에는 재미있어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다. 다른 곳에서는 내 이야기를 하겠지라며 의심할 것이다. 이렇게 듣는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소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사람과는 교제하기 싫어진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필수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필사적으로 하려는 사람이 있다. 매정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마지못해서 듣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상책이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는 하되 맞장구를 치거나 동조할 필요가 없다. 말을 듣기는 하되 동조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려라. 그리고 즉시 잊어버려라.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특히 병원 같은 곳에서 큰 활약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결국 인기를 얻지는 못한다. 오히려 환자들 사이에서 대인관계가 나빠져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많다. 원만한 대인관계의 법칙 5. 상대의 주변 사람들까지 배려하는 것이 대인관계를 잘하기 위한 최고의 요령이다. 어떤 여사원이 상사의 해외여행에 자신도 동행할 것을 제안했다. 어학 실력이 뛰어나니 통역을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사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마음이 넓은 상사는 그것을 수락했다. 그런데 여행 중에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상사와 부인 사이에 앉았다. 참다 못한 부인이 호통을 쳤다. 이 여성처럼 직접 면전에서 호통을 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인간관계에서 실패할 것이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또 다른 경우 회사 근처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어떤 사원의 집에 동료들이 자주 모이곤 했다. 모여서 고스톱판을 벌이고 늦게까지 노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리 사모님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해도 당연히 부인은 모자라는 것이 없는지 신경이 쓰일 것이다.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아무리 상냥하게 대해주어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가족에게 폐를 끼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무실 책상 위에 가족이나 부인의 사진을 놓아두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하지만 일본인은 겉으로 잘 표현하지 못한다. 뻥끗하면 어리석은 마누라나 변변치 못한 남편이라는 말로 가족을 낮춰서 부른다.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겸손이 이 사회의 암묵적인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기분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저 사람은 지금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 하고 자문해 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상대방의 웃는 얼굴만 쳐다보고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미움을 받게 될지 모른다. 한편 상대방에게 무례한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상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설령 자신이 싫어하는 애완용 도마뱀이나 두더지일지라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의 진정한 성인이라고 할 수 없다. 원만한 대인관계의 법칙 6. 지나친 비교는 심신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사람은 사람으로 족하다. 이것이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요령이다. 뛰어난 운동선수가 주변의 과도한 기대 때문에 긴장을 해서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탈락했다. 선수를 이렇게 만든 과도한 기대나 감독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한다는 긴장감 때문에 컨디션을 망치는 사례는 스포츠 세계에서 자주 있는 일이다. 이는 스포츠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올림픽이 가까워지면 각종 매스컴에서 특정 선수에 대한 기대에 찬 발언들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우승은커녕 예선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을 위한 좀 더 바람직한 격려의 방법은 없을까? 이런 일도 있다. 큰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해에 같은 동네에 사는 둘째 며느리도 아이를 낳았다. 큰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경쟁하기 시작했다. 누구의 아이가 먼저 일어섰는지, 누가 먼저 걸었는지, 유치원에서부터 학교 공부까지 둘째 며느리에게 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편할 날이 없었다. 자신은 이렇게 노력하는데 아이와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게 되자 푸념과 잔소리가 늘어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녀 또한 항상 짜증이 났고 어깨 결림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큰 며느리는 결국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고 말았다. 이사를 가서 더 이상 경쟁하지 않게 되자 기분이 편안해졌고 어깨 결림도 사라졌다고 한다. 자존심이 강하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주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는 것에 대한 공포와의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마음의 여유를 잃고 긴장과 피로 때문에 패배하고 말 것이다.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뇌에 전달되는 산소의 양이 감소하여 뇌의 활동이 둔해진다.
결국 면역 기능이 떨어져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여유 있는 상태에서는 몸 전체가 편안한 자연의 리듬을 따르기 때문에 생명력과 자연 치유력이 향상된다. 둘째 며느리와 경쟁을 하느라 초조해진 큰 며느리의 경우처럼 우리는 의외로 누군가와 무의미한 비교를 할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든 무슨 상관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결점을 들춰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생을 밝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고 여유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실력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현실을 즐기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즐거움도 발견할 수 있다.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히 질병을 물리칠 힘이 생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다. 인생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일은 없다. 원만한 대인 관계의 법칙 7.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다. 성숙한 사람은 병에도 강하다. 어떤 여성이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은행에 취직을 했다고 한다. 얼마 되지 않아서 연휴를 맞았다. 긴 연휴 동안에 놀면서 보내다 보니 다시 출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한 달 동안 결근을 했다고 한다. 또 어떤 신입사원은 사원 연수가 너무 싫어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성인이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달아나지 않고 맞서는 책임감과 인내심을 갖춘 사람들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이 힘들거나 대인관계가 어려워서 힘들 때도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온갖 문제들이 생겨난다. 하지만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달아나지 않고 맞서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사람이다. 문제를 이겨내고 성장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문제를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는 정신력의 소유자인 것이다. 반대로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싸우기도 전에 달아나거나 꽁무니를 빼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직면한 문제가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느끼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무기력해진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렇듯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의지가 강한 성숙한 사람들에 비해 병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 베이란트 박사가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을 30여 년 동안 추적하여 삶의 방식과 건강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성숙하지 않은 탓에 삶의 방식이 서툴렀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어 호르몬과 신경계, 면역계에 영향을 미친 그룹을 찾아냈다. 성숙하지 않은지 성숙한지의 여부가 질병, 특히 암에 대한 저항력을 보여주는 기준이 된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한 달이나 무단 결근냈던 여성이나 신입사원 연수에서 회사를 그만둔 남성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젊었을 때는 다시 도전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 흥미를 갖고 몰두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다면 이를 내팽개치지도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점차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인간적인 성장이 심신의 저항력을 길러준다는 말은 사실이다. 요즘은 30살이 되어야 성인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젊은이들의 성숙이 더디다. 예전의 젊은이들에 비해 차이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비난해봤자 소용이 없다. 다만 정신과 의사로서 젊은이들이 좀 더 빨리 성숙하기를 바랄 뿐이다. 원만한 대인관계의 법칙 8. 천식에 걸린 아이의 경우 부모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좀처럼 치유되지 않는다. 부모의 태도가 일치하면 아이의 회복도 빠르다. 큐슈 대학병원의 심리치료학과에서는 30년 이상의 정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심신증의 대표적인 질환인 천식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이 병원을 찾는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천식은 3살쯤에 많이 발병한다. 그 후 저절로 병세가 호전되는 아이와 회복되지 않고 계속되는 아이가 있다. 천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혈액을 조사해 본 결과 천식에 걸리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면역 글로불린 E라는 물질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몇 년 후에 저절로 증세가 완화된 아이와 치유된 아이, 그리고 증상이 계속되는 아이를 비교해 본 결과 혈액 성분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발병에는 체질의 영향이 크지만 회복기에 있어서는 체질 이외에 무언가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이런 영향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증상이 치유되지 않고 계속되는 아이의 가정은 부모의 가정교육이 불일치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완쾌한 쪽은 가정교육이 일치한 경우가 많았다. 천식을 앓는 아이는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의존심이 강하다. 그래서 부모의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이에 대한 부모의 가정교육이 일치한다면 아이는 부모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반대로 부모의 가정교육이 불일치하거나 사고방식이 다르거나 부모의 기분이 좋을 때는 응석을 받아주고 기분이 나쁘면 심하게 야단을 치면 아무리 애정을 쏟아부어도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이런 아이는 병의 치유가 느리다. 즉, 마음의 안정과 불안정의 차이가 천식의 치료에도 관계되는 것이다. 건강이 악화되어 병이 발병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관계의 불안정 때문에 증세가 더욱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안정되어 있고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을 때에는 질병에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마음속 어딘가에
불안감이 남아서 회복을 방해한다. 원만한 대인관계는 만병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